오늘 발표하실 그 내용은 부여 동남미목간의 백제목간 두 점에 대한 것이고요. 일종의 이제 물품의 출람 문서이고 도량형의 기호가 표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백제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로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적은 기초적인 판독을 나름대로 하시고 이 행정문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얼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동남이 목간은 한반도의 중부 중서부 지역에 있는 서해안의 부여 공주의 부여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여를 흐르고 있는 금강의 이 부분이 이제 백제 사비 왕도인데요. 이 지역에서 왕도의 남쪽, 동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쪽에 자라는 응산림 목간이고 이쪽이 이제 부서산성이 존재하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조금 자세히 부서산성 왕도였던 사비 왕도였던 부서산성이 있고 왕경이라고 할 수 있는 왕긴 또는 왕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동남쪽에 화지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군람지가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부여박물관이 위치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목간은 이제 총 5점이 출토되어 있는데요. 부여연구소에서 우선 2점을 물표에 공개한 이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고 이것이 이제 1호 목간이고 이것이 2호 목간이 됩니다. 모두 앞뒷면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출토된 유구는 이 수로하고 이 건물지인데요. 유구가 자체가 교란일이 있기 때문에 유구의 정확한 연대나 출토 위치가 있는 맥락은 상당히 불명확한 그런 출처이 되겠습니다. 1호 목간입니다. 1호 목간은 이제 앞뒷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일면, 이거 뒷면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5행이 있고 이쪽은 이제 4행으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역방향으로 쓴 그러한 얘기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쓴 거 있고 아래서부터 위를 이렇게 올려 쓴 역방향으로 쓴 것이 양쪽에 모두 발견된 것이 그동안의 목간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특이한 것은 지금 목간의 두께가 0.3cm, 3m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얇은 것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평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불구불하게 지금 뒤틀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것은 조금 두꺼운 0.9cm 정도이고요. 길이는 13.7cm, 길쭉한 좀 짧은 젓가락 모양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요거는 핸드폰 정도인데 그보다 좀 폭이 좀 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면에 이제 5행이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발표자께서 생각하는 것은 특히 이제 여기 지금 빨간색 표시한 부분, 이게 지금 그동안 첫 번째 공개된 부여연구소에서는 이제 무거울 중자로 중량을 나타내는 중자로 설명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다른 글자로 보시려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지금 요 상단에 있는 두 글자의 표현을 다르게 보신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목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연구소에서 이제 공개한 내용과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영현 선생님께서 새로 보시려고 하는 것은요, 이 앞에 있는 두 글자, 여기 P 다음에
이 글자를 이제 부연구소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의견을 이런 세 글자 정도로 추정을 하셨는데 글자 모양은 요 글자고 뜻은 이제 덕자 쓴 내용으로 본인 뜻 동의를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앞에 범모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센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역을 나타내는 역할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인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신분, 정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량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여연구소에서는 이 전면만을 소개했지만 유영현 선생님은 뒷면에도 이 제목은 없지만 형식은 똑같이 4명의 인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은 범모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이 글자하고 이 글자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글자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이영현 선생님은 이 범자를 와로, 두 번째 있는 글을 진자로 해서 와진이라서 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또는 그러한 직역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와를 공급하는 사람, 암흑의 그 사람의 신분, 그다음에 이 사람이 받은 그 역할의 대가로 받은 피의 곡물의 수량을 5마리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해석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설명을 쭉 쓰고 지금 피는 고려시대 때 이후로는 뭐 큰 의미가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하층민들의 일반 백성들의 어떤 주곡같이 그러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비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피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글자 상단에 있는 이 표제에 해당되는 역 또는 송자의 약자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정을 판독을 하시고 이 부분도 진으로 보는 그리고 여기를 와로 보는 그러한 설명들을 쭉 하겠습니다. 이 와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 부여 지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기와라든가 토기에 쓰여 있는 와자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목간 2에 있는 이 범자로 처음에 생각했던 이 부분이 와자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 와진 하는 산득이라는 사람이 신분은 정이고 피를 5마리를 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뭐 그 굳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와진 정이 피, 해, 오두를 수령하다 또는 와진 정으로 하여금 해, 오두를 수령케 하다라는 제 해석으로 하시고 이 역자와 역자에 대한 이 의미 설문해제의 영으로 되어 있는 거 맞을 영이라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근데 이 부분은 지난번 그 연구소에서 설명할 때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영현 선생님께서 수긍하고 수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다른 이제 백제 때 목간과 출토 자료에서 비슷한 용례를 찾아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위가 수령 받고 빌리고 지급한다는 내용 다음에 인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품명 그 다음에 수량이 들어가는 이런 형식의 기재 양식을 지금 목간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뭐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신 거고요.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부여연구소에서는 이 앞면만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뒷면에도 같은 형식의 글자 배열이고 이렇게 문서 형식이 와하고 정가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이와 비슷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쌍곡리에서 나온 전목지, 그다음에 수량 나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등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있거든요. 예,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연희식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형태를 찾아내고 정별 모드라고 하는 금액은 와진 즉 와해 제작과 납품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대가 급료로 하고 그 추정을 하신다면 1개월치 급료로 추정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내용도 같은 내용도 여기 이해하기 쉽게 동아시아 전체가 다 이해하기 쉽게 나름 예를 쓰셔서 그 다음에 이제 목간 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잘 공부를 못 해갖고요. 앞에만큼 요령 있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연구소의 의견 처음에 이제 나온 그 부분이 되는데요. 이 날짜가 들어가 있고 어느 날 금에 그다음에 중량을 뜻하는 문자들이 출납 들고 나고 하고 그다음에 송자 어디로 이제 보냈다 또는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부연구소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좀 다중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놨고 망이라고 쓴 부분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고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관부의 출납을 담당하던 관리가 기록한 문서나 장부의 용도고 좀 글씨 이게 좀 정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 완성된 문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메모장 같은 것으로 처음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용현 선생님께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중량을 나타내는 그 중 부분을 이제 좀 다르게 보시려고 하는 중량 단위라는 것은 동일한데 쉽게 보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부연구소에서 할 때도 처음에 이게 양으로 받다가 도로 고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용현 선생님께서 이거는 양이 아닌 것 같다는 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반복해서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땡땡이로 생각하고 무슨 구호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사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0시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20이 맞지 않을까 이 중은 주자를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10 며칠로 되어 있었던 10일로 판독했던 것을 20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까 땡땡 같은 경우는 그냥 빗금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무거울 중자 이 부분을 지금 주인 주자로 주로 보려고 하고 계시고요. 여기 지금 역순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역순의 그 다음 이어지는 행을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깎게 표시를 해서 이 역순이 어디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또는 이 깎게 표시가 이거하고 이 줄하고 관계 없다는 표시를 하는 것인지 이건 그 역서 전에 반드시 방향을 지시하는 축을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이 이제 확인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본래 쓰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계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라고 발표자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새로 읽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부분, 파란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확실히 자기가 이제 새로 수정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자 당초에 이제 부해연구소에서 한 거에도 중자나 주는 주를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아마 주로 보이는 거는 중자를 간략하게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좀 줄이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것은 전부 주의 이체자로 생각을 하시고 문형왕릉에서 나온 왕비의 은팔찌에 지금 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는 중량 단위로서
마치 중자의 약자와 같은 주를 더 많이 일반적으로 썼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목간에 있는 중자가 중의 뜻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주로 일반적으로 썼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이거 아까 있었고요. 네,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이 부분이 이 부분 한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일행에 이렇게 내2까지 여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행에는 지금 이행에는 뭐 글씨가 없는데 이행에 글씨가 있다고 표시한 건데요. 여기 좀 부주를 부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행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 앞에 부분이 지금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위에 무슨 설명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날짜를 11월 8일, 9일, 11일, 12월 11일, 그 다음에 20일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2달에 걸쳐서 이 문서가 만들어 2달, 그러니까 한 장에 대체로 2달 정도의 메모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건 새로운 기록이라고 여기 무슨 날짜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여기도 날짜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위에 생략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날짜 다음에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이 금에 관한 내용인데 금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수량이 어떻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것이 문서가 기재됐을 것이다 라고 하고 역순으로 된 경우는 이것이 동시대에 만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변동된 사항을 추기한 것이 아닙니다. 부과된 시점은 아마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망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는 망실 처리, 그러니까 망실 처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부여연구소에서 공개한 것에는 이제 재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망 자체는 아무래도 없어지고 만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금을 보내서 새로운 가공을 하는데 화학작용을 하니까 손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근데 망의 수량은 적지를 않는 특이한 서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정량의 소재금이 들어오는 거는 나간 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들어온 것은 그거 하고 나서 들어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량을 적지 않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용원 선생님께 질문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반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현 선생님께서는 지금 부러진 목간의 기재 순서를 나름대로 수정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적고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부과해서 나중에 추기가 여기가 나중에 이게 첫 번째 추기가 됐고 이런 식으로 추기가 된 것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한꺼번에 되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한 안에 여러 차례 추기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전면 부분이고요. 그 뒷면에 있는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기왕에 지금 알려져 있는 글자하고 이영애 선생님께서 다르게 보고 싶어하는 글자들을 제시를 했고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제작품 또는 물품, 제작 행위, 그 다음에 어떤 내용, 그 다음에 그 용량을 쓰는 형태로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부러진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자체에서만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런 서식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서식의 남은 글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련금이라고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불이 맞느냐 이건 재련할 연자가 맞느냐 하겠지만 불련금으로 볼 때 재련하지 않은 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명, 그다음에 또는 물품명,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금이 들어갔고 그 양은 얼마다 그런 것이고요. 그 수량은 이게 이 표 작용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도 월은 있고 일이 없는 경우, 일은 있는데 월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들어오고 나간 날짜는 분명 쓰되 월은 생략도 된 경우가 있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2달 정도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 쓰는 사람이 그게 무슨 달이라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연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호 선생님께서 질문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지금 부여 분수리사지에서 나온 문자점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좀 상수 알아가는 그 와당의 어떤 명칭이 있고 그걸 만들고 수량을 적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무개가 지금 상수화를 만든 것이 59개, 부화는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화를 만든 것은 95개, 그다음에 만든 이는 나로성의 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과의 소비 수량을 관리하는 백제에서의 작의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용도 뭐 비슷한 용어로 여기 쓰고 있습니다. 하부에 사용되어 있는 이 뭐랄까 이것이 용량을 설명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부에 사용된 아마 은합이면은 은 얼마를 써서 이것을 만들었다 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뒷면 부분도 처음에 백지 상태에서 쉽게 공책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글씨를 쓰고 추기를 하고 또 하고 추기를 하고 그런 설명을 조금 하고 계십니다. 잠정 결론이라고 이제 주셨는데요. 목가는 물품 제작에 사용한 품목별 금 사용량 리스트 집계장이다 또는 금 출입 관리 대장이다 거고요. 금은 최고 가품으로 미세한 사용량까지 국가의 엄격한 관리 대상이었다는 것이고요. 운영하는 은운의 금팔제에 나오는 대부인 운 230주 이 주하고 여기 나오는 주하고 같은 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이제 설명을 또 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지금 발표 출토 위치 여기가 화지산이고 여기 화지산 정상에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백제 서비스 때 2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궁담지라고 하는 그러한 궁궐의 어떤 부속 시설이 있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서 목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고 여기서 지금 5점이 나왔고 앞으로 추가 발굴해서 더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지산 주변이 그 공간에 여러 공간들이 이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왕실 관련 출납기구가 위치한 것이 아닌가라고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대신한